25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고요. 군에서는 군관리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했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알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아직까지 다 안 했지만 그 절차 파트만 끝나면 이 이후로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배우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돼. 얘는 뭐냐? 용어가 얘는 수립이 아니고 입안이고요. 승인이 아니고 결정입니다. 그러면 입안권자가 누구고 결정권자가 누구고 절차 파트는 나중에 할지라도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가까지는 비구속적 계획이랑 공부하는 패턴은 같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있었지만 넘어갔잖아요. 예,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요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책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밑에 의의 및 법적 성격인데 의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주동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6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건 내용입니다. 넘기세요. 법적 성격. 성격은 구속적 계획이죠. 자, 이미 벌써 했잖아요. 우리가 벌써. 어디에서? 구속적 계획 할 때. 그렇죠. 보세요. 법적 성격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일반 사인도, 개인도, 국민도 함께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번 일반 사인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똑같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먼저 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막 찍던데, 찍는 건 좋아요. 수업 시간 찍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찍으면은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나와. 막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오면 찍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 하다가 할 테니까. 아우, 저 인간 저거 싫어. 자. 무조건 한 개의 도시가 되었던 두 개의 도시가 되었던 같은 도가 아니건 국가 계획이건 어떤 걸 막론하고 무조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 직접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명시 안에서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 우리랑 관련된 그 계획도 광명시장이 수립하는데 거기다 도로 설치하는 것도 광명시장이 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 같은 것처럼 물리적으로 눈에 보여야 일하네?
그래야 또 뽑아줄 거 아니에요, 또.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야? 본인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은 국장이 할 것이고, 광역도시계획, 그죠? 광역계획권, 즉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라면은 도지사가 입안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많지만 내용을 다 보지 말고요. 오늘은 내용 안 봅니다. 내용 다는 헷갈리니까. 자, 먼저 원칙. 원칙. 누가 한다고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여야 한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뭐, 책에도 쭉, 좀 밑에 이제 거기 박스 안에 메뉴 보시면 나오잖아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근데요, 밑에 보세요. 박스 안에. 요거는 이제 넓은 의미인데요. 1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동그라미 하세요. 항상 핵심 단어 중에 단어가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왜? 도시군 기본계획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듯이 그렇게 수립했다면은 똑같이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맥락입니다. 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되거든요. 부합.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요. 보세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인접해서 수립되어 있다면 똑같이 인접된 걸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번이 2번 한 번입니다.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자, 요거 적어야 되겠다.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얘가 맞지만 광명시 안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광명시장이 하는 게 맞지만 부천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인접하게, 그죠? 있다면은, 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인접한, 요거요. 인접지를 포함하여 입안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조차도 인접지가 포함될 때는 그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 그러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똑같아요. 서로 협의해서 광명시장은 부천시장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하자. 그냥 싸우지 말고 공동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명으로 올인시킵니다. 아, 내가 포기할게. 네가 해라. 너 포기해. 내가 할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다 할래? 오케이 말이.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한 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도, 공동으로 하는 것도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도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협의가 안 될 때. 특히, 공동으로 안 해. 너는 너, 나는 나. 죽었다 깨어나도 협의 안 됩니다. 지정. 양보 웃기지만 너 하지마. 내가 할게. 서로 자기가 입안을 한다고만 우긴다면 절대로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못 합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자, 잘 보세요. 이때.
시도에 걸쳐 있다.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아까 광역적이죠, 그죠? 누가 할까요? 누가? 국장이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위반권자는 원칙이니까 이 중에서 한 명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국장이 이 중에서 위반할 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아시겠죠? 위반할 자를 지정한다. 왜? 현재 위반권자는 얘가 여기서 국장이 지정한다. 아니요. 요 중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요 중에. 자, 같은 도에 있다. 누가? 도지사가, 얘는 뭐죠? 얘는 시장 군수 중에서 하게 되죠. 시장 군수 중에서 똑같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왜? 위반권자는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 외에는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내용이 요거예요. 바로 2번과 3번인데 요겁니다. 일단 2번은 뭐냐?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마지막 줄에 양보해서 위반할 자를 정한다는 협의가 됐을 때 얘기고, 3번이 협의가 안 될 때 내용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는 요겁니다. 요거.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지정되면 고시해라. 고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지정했다고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그런데 거기 보세요. 3번에 두 번째 줄 중간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그때는 해장.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줄여서 해장. 따라합니다. 해장.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광명시 안에, 근데 그건 안 맞겠다. 바다가 없어가지고, 그죠? 안 맞겠다. 만약에 저쪽에 인천시 밑에, 도시 했었죠? 충청남도 태안. 이런 쪽에다가 만약에 한다고요? 태안 군수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지정하고 싶어요. 그 지정하려고 위반했습니다. 했어요? 위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협의해서 공동으로 거기에 태안 군수랑 옆에 있는 이게 만약에 태안군 안에만 있다면 별거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위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접자에 걸쳐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인접한 시군과 뭐하고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든지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도 있잖아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뭡니까? 누가요? 이때는 도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시도에 걸쳐있다. 그때는 국장하는 겁니까? 해장이 위반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가령.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만, 같은 도가 아닐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양보호구역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해장. 그러니까 지정권자, 이것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협의 안 되면은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일단은 먼저 일단은 국장이구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구나. 하지만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일 때만 해장이거나, 요거는 천천히 하면 돼요, 일단은. 됩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 일단은 오늘은요, 원칙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예외. 누구냐면은, 국장도 위반할 수 있다. 자,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위반하여야 한다. 국장,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줄일게요. 보호구역은 누구도? 해장도 위반할
할 수 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위반할 때 예외는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건 말로 할게요. 그냥 책 있는 거니까.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앞으로 안 배워서 그래요.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칠 때 큰 사업이에요. 이럴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할 맘이 없는 걸로 보아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세 가지예요.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얘는 둘 이상의 시도라면 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광역계획과 관련된 것들. 도지사가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방금 말한 내용은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은 천천히 할 겁니다. 그냥 예외적으로 국장과 도지사도 위반을 할 수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특광, 특도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게 맞지만 회장도 위반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 잡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다 해보면 인접지 포함 요것도 내가 안 하려다가 그냥 요 정도는 그냥 설명이 필요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것만. 그 내용 여러분들 그 원칙과 예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로 한 거 있죠? 요거 말로 한 것이 현재 예외받지 1번 국장의 3가지, 도지사의 2가지가 그 얘기예요. 그냥 복습할 때는 한번 읽어주는 걸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왜?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들은 뭐 당연히 중앙정부니까 국장에는 표시 쉬우니까 광역도시 할 때 이미 벌써 한번 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한번 했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봐요. 쌍가리 2번. 위반의 기준 1번 상위 계획과의 관계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최하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바로 위에 광역도시 계획과 그 위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부합,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의 부합 그 말이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이미 그 정도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3번 차등 위반. 차등 위반. 위반 시 작성 이런 것들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절차 파트 하면서 절차는 뺐으니까 일부러 빼는 겁니다. 차등 위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줄거세요.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차등을 두어 뭐 균등하게 안 됩니다. 위반해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위반할 때 광명시는 광명시 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부천시는 부천시 맞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광명보다 커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에 맞게 서울시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광명시장이 보기에 서울시장은 똑같이 했다가는 가랭이 찌개져요. 그죠?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그 재정에 맞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4번 기준 늦어 이건 돌린 노래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다시 한번 기준 넘기세요. 그 다음에 뭐 위반 제한 파트는 지금 안 해줘요. 중요하지만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저를 보세요. 일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앞으로 할 겁니다. 넘겨서 또 위반 절차 그죠? 절차 파트 나오죠. 그죠? 절차가 양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저한테 배우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30페이지에 위반 절차 파트 나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쭉 해가면서 연관시켜버리면 중복 듣는 게 많이 나옵니다. 다만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셌을 뿐이고요. 34페이지 봐요. 34. 그거 나오죠.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나오죠. 그죠? 자, 이럴 때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냐? 붙어있다. 결정권자. 일단 오늘은 위반권자와 이제 결정권자 정도만 알면 좋습니다. 결정권자. 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잘 보세요.
원칙과 예외가요, 입안할 때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결정권자는요, 이거는 원칙과 예외는 그냥 구분시켜줘 하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원칙이 누구냐? 자, 책 봐요. 이거 줄 거세요. 원칙, 누굽니까? 시도지사, 누굽니까? 대도시시장인데, 여기로 말하면은 광명시가 아니고 부천시장이 대도시시장입니다. 제가 줄입니다. 앞으로 대장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장은 골목대장이 아니고, 대도시시장을 저랑,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대장. 뭐라고요? 시도지사하고 대장. 아시겠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일반 시장이, 여기에 포함된 일반 시장과 군수 있죠? 얘는 원래는요, 결정권자가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게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언젠가 배울 거니까 내가 한번 적어 놓고 할게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요, 요겁니다.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지정되면은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구역은 실효됩니다. 왜? 구속주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듣고만 있으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요 두 개 안에서만 유일하게 시장 군수가 본인이 입안을 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유일하게 얘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찾아가서 결정받을까요? 누구? 그냥 그죠? 여기 있는, 여기 시장 군수 있죠? 시장 군수는 누구 찾아가죠? 그렇죠. 여기 시장 군수는 바로 여기 도지사 찾아가서 결정을 받는 거,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장은요, 구체적 집행계획인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입안했다면 경기도지사에 찾아가서 승인과 같은 레벨인 결정을 받는 겁니다.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결정 안 해주면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나머지 특광, 특시, 특도, 여기 시 안에 있는 대장,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요 시 안에는 일반시와 대도시와 일반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는데, 한단 말이죠. 일반시장과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기도 안에 있는 일반시, 광명시를 포함한 비자치구가 없는 시와 구는요, 입안은 하지만 결정 못합니다. 바로 경기도 찾아가서 결정하세요. 물론 얘만, 두 개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건 냅둬 일단 나중에 할 거니까. 얘만 빼놓고, 얘만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뭐 지역번호 공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빨리 이사 오라 그래가지고 좀 인구를 좀 넓혀봐요. 50만 이상으로 좀 벗어나게. 지금 지방 가보세요. 지방 가면은요, 특히 군 인구가 들어오기는커녕 자꾸 나가. 그렇죠. 초등학교 2학이면 저기 충청북도 시골에 있다가 청주시로 보내고 싶고, 충청남도 저 밑에 논산, 계룡 있다가, 그죠? 대전 쪽으로 아니면은 천안 쪽으로 보내고 싶은 게 대한민국 특히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데는요, 12월, 1월 요때가 피크예요, 피크. 그런 지역은 이동 잘하는 거 있어요. 근데 도시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그 부동산 중립할 때 그 지역에서 경험을 하면은 어떤 지역마다 이렇게 어떠한 물건들이 이동하는 거를 배운단 말이야. 그걸 알고 처리해야 할 거 아니야, 알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와라, 오기는커녕 가지 말라 해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도시로. 특히 또 서울로 오다 보니까 서울이 얼마나 팽창했습니까? 뭐 지방, 뭐 도시, 뭐 행정 이전해도 또 뭐 집은 서울이야. 세종시 있어도 다 서울이야. 서울서 혼자만 주택은.
우리 어릴 때는, 그죠?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이사 가면은 식구가 다 이사 갔어요. 이사 가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초보를 못 뛰어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요. 어느 학교인지 보이지도 않아. 요즘은 일 때문에 이사 간다. 와이프 하는 말은 니 혼자 가. 혼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프는 애들이랑 편한 집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나고 할 거 아니야. 남편은 가가지고 어디입니까? 독서실이나 또는 고시원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내들은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내들이 그거를 이해 안 해주고 안 해주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지죠. 뭐 우울증은 뭐 여자만 걸려? 천만에 말해서 남자도 걸려요.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 외로움증이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이 사는 건 좋은데 특수한 경우라면 서로 간에 참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엉뚱 해치거리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해치거리란 말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세월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습니다. 예, 애를 교육 때문에 그렇잖아요. 애를 뭐 교육 때문에 뭐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 가는 거는 아싸 하지만 서울 살다가 지방 내려가려니 아내들이 얼마나 그죠? 여러분 60대 이상 은퇴한 노부부를 상대로 30가족들을 몇 년 전에 조사했습니다. 살고 있는 게 서울이지만은 다행히 전부 다 고향은 지방이에요. 그 충청도가 되었던 경상도가 되었던 지방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남편들 모여! 아내들 모여! 아내들을 먼저 딱 불러서 얘기했죠. 남편들 먼저 얘기했습니다. 당신 은퇴하면 뭐 할 거요? 가능하면 나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주택 다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야 되겠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내들은 달라요. 내가 미쳤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제 뒷바 다 했는데 이제 아파트에 편안하게 살면서 친구들도 만나 놀고 싶은 것이 또 아내 입장인 거야. 반대. 근데 이제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같이 살자는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가면은 남편은 일 폴리고 아내들은 또 치닥거리 하고 손 다 부러 터지고 그런 모습들이 즐거운 부부들은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아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아파트 편한 곳에서 친구도 만나고 좀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콜라트도 한번 가고 말이야. 좀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시골 가면 없잖아요.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 부부의 합의 없이 남편이 일방주 했다가 항혼이요 빠이빠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많아요. 항상 이렇게. 이런 것 때문일지라도 부동산 중개업 할 때에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나 광명이야. 내가 아는 지인들이 뭐 충청북도 청주 어느 무으로 간대. 맨날 어떻게 내가 내려가냐고. 한 번은 가야 되겠지. 괜찮은데 한 군데 잡아가지고 네트워크. 우리 의뢰인이 있는데 청시 어디에 땅을 원해. 아파트 원해. 그래가지고 반반 나누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돈 얘기 안 하면 안 해. 시골 간다. 그러면 토지도 사야 되고, 아니면은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 혼자 다 못한다. 네트워크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해야 돈 벌지, 나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안 돼요. 요즘은요, 공동중개해서 같이 먹고 하는 겁니다. 혼자 내 물건 다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뭐 얘기했는지 자꾸 빙빙 도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일반 시장과 군수는 입안은 하지만은 결정 못하기 때문에 도지사 찾아가서 결정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다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내가 입안에서 내가 무조건 결정한다. 시 안에는 여기 뭐예요? 시, 특광, 특시. 그죠? 있잖아, 그죠? 여기 도 아래에는 분명히 8도 플러스 특도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도와 그러면. 그죠? 대장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 여기 예외는요. 하율시대가 아니라 그냥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시도 대장이 아니라 이 사람 찾아가서 무조건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국장이에요.
국장 찾아가서 무조건 결정을 받는 게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까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 앞으로 이제 용도 지역 공부하고 용도 지구 공부하고 용도 구역 파트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용도 구역은 딱 5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개발 제한 구역 들어봤죠, 그죠? 그거 외에 5개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 시가화 주정 구역, 아까 한번 나왔던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마지막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우리는 개발 제한 구역만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5개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잘 보세요. 근데 국장 찾아가서 무조건 결정을 받는 거다. 예배를 해가지고 국장 찾아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요거는 국장 찾아가서 무조건 받는 겁니다. 이반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자는 그냥 구분시켜주는 것이지 둘 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겁니다. 2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본인이 직접 위반한 거. 잘 보세요. 여기 특별시장 본인이 위반해서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하물며 예배지만 국장이 자기가 위반한 게 있다면 본인이 결정하겠죠. 그렇죠? 예. 방금 말한 용도구역 중에서 일단 용도구역이 뭐냐면 이겁니다. 개, 시, 수, 도, 입. 일단 따라합니다. 개, 시, 수, 도, 입. 개, 시, 수, 도, 입. 지금 몇 명 안 하고 있습니다.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마. 따라해요. 필기하지 마. 확 줄여버릴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개, 시, 수, 도, 입.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책에다가 막 쓰는 거는 뭐라 그럽니다. 별도 노트는 하지 마세요. 언제 하느냐? 어차피 집에 가서 한 번 더 볼 거 아니야. 솔직하게 볼 거 아니야. 그때 하는 거야, 그때. 보다가 딱 쓰고, 내가 다 쓰고 이제 쓰는 거 이렇게. 또 클릭하고 보다가 하고. 처음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하는 것만 하세요. 왜? 어차피 앞으로 계속 내가 판사할 거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명할 때 필기하고 물으면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들으세요. 분명히 물론 오늘 여러분들만 대답하고 이렇게 해도 다음 주 가서 물어보면, 물론 답 못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하는 겁니다. 계속 물어도. 왜냐면은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법은요, 물론 다른 과목도 똑같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든 내용을 외울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식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관식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정확하게 되겠지만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설명 들으면 이해가 돼. 내가 물어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아는데 자기가 말로 하려면 말을 못합니다. 내 물어도 대답도 못해. 쓸 줄도 몰라. 괜찮습니다. 보면 알아! 그럼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물어도 답변도 못하고, 쓸 줄 모르지만은 지문을 딱 보면,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3번, 아싸! 하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봐도 몰라. 그럼 안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객관식 묘미는요, 자주 봐가지고, 고를 줄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따라 하다 보면은 거의 50%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 하라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또 5분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저 설명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개, 시, 수, 도, 의. 한 번 더 시작. 개, 시, 수, 도, 의. 이게 뭐라고요? 용도, 원래 구역이 용도 구역. 우리 배울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요. 개발 제한 구역은요, 용도 구역 파트 가면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는 무조건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반하느냐 간에 봐보세요.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본인이 위반해서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반했다면 요것만큼은 누구 찾아가서? 국장 찾아가서 결정을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자, 시가화 주정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므로 시도지사 찾아가서 결정받는데 얘가 만약에 이겁니다. 국가계획과 연계가 된 말, 요런 말 나오면은 그때는 결정권자가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웠잖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하죠? 무슨 회장이에요. 회장도 본인이 위반했다면은 본인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요.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반했다 할지라도 위반은 했지만 결정권자 누구라고요? 회장.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무조건 얘입니다. 원칙적인 위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도지사하고 대장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개명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제 인천시에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것도 무조건 국장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한 것만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권자를 공부하게 되면 용도구역 파트 가서는 이미 할 거 없습니다. 결정권자가 곧 누굽니까?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지정권자 찾아가서 결정받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곧 뭐라고요? 얘가 곧 같은 인물입니다. 이미 벌써 했어요. 우리는 지정권자를. 개, 시, 수, 도, 입. 다 같이 시작. 개, 시, 수, 도,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수, 도, 입인데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일단 따라합니다. 개, 시, 입. 시작. 개, 시,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입. 마지막 시작. 개, 시, 입. 단 시는 어떤 말 넣어줘야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되었던 말만 나와주면 돼. 안 나와주면 시도예요. 요게 나와준 상태에서 개, 시,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입. 이해되시죠? 그죠? 예. 요것이 뭐라고요? 결정권자이다. 여러분 책에는 34페이지 밑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 거기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고 나중에 복습할 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 결정 절차 파트는 나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차 파트 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요까지는요. 잘 보세요. 요까지는 어찌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똑같이 절차 파트로서 같은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구석적 계획입니다. 절차만 알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덜 배웠지만 앞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도대체 어떠한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랑 관련이 있는가? 아까 읽어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요거 내용을 잠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자,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건 뭐죠? 삐뚤다. 자, 첫 번째 용도 지구를 일부하고 지정하고 변경입니다. 저를 봐요. 용도 지역은 요것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거지역. 따라합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따라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 두 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3종까지 있습니다. 1종,
일종 일반 주거지역. 시작. 일종 일반 주거지역. 두 번째 시작. 이종 일반 주거지역. 세 번째 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일반, 준. 그러니까 전, 일, 준인데 이게 전에서 일반에서 일반에서 준 갈수록 땅값이 비쌉니다. 왜? 토지의 이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땅값은 올라가요. 그게 뭐냐?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그렇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의 이용도는 높잖아요. 그럴수록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좁은 토지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부동산 학계로 말하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이게 일종의 최유효 이용의 원칙. 앞으로 배울 겁니다. 학교론 시간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방금 말한, 물론 또 있습니다. 공업지역 따라합시다. 공업지역은 상업지역. 이건 4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3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얘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 3분 된 겁니다. 그 다음 있는 것이 관리지역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지역은 3가지로 세분됐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번째가 농림지역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보다 보존의 목적이므로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세분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제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분하는 겁니다. 세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개발할 목적이 없다 그 말이죠. 개발보다 보존의 목적이 더 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가 있습니다. 방금 삑삑 그랬죠? 예.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전화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세분된 내용을 앞으로 계속 배웁니다. 용어 정의도 배우고 각각 용도, 건폐율도 배우고 용령을 배우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조건 시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 방금 말한 용도 지역 하나하나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처음 배울 때는 내년도 3월쯤 가면은 저 또 해 다 알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신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나왔고 건폐율과 용적률 구하는 문제는 12문제 중에 한 문제로 아예 무조건 뿌리밖에 나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금방 해. 방금 보세요. 방금 용도지역 다 따라 하잖아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미리 요번에 하게 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1월 달에 할 건데 10초면 다 외워요. 그냥 10초. 처음에는 10분인데 나중에는 5분, 나중에는 1분. 한 5월 지나가면은 10초면 다 외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듭니다. 궁금하죠? 그죠? 그죠? 딴 데 가면 얘 그런다니까? 궁금하죠? 네. 계속 오세요.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방금 말한 그 용도 지역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아파트 있는 쪽은 대부분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 많거든요.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여기를 광명시장에 내일부터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싶어서 광명시장이 일단 입안을 해. 하고 기초조사 이게 절차를 통해서 통과돼서 입안을 해서 그거를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이 되면은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를 등등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면
결정받는 겁니다. 결정돼야 그때부터 이 지역은 뭐라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시장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광명시 안에는 뭐 대부분 개발돼가지고 아마 개발 안 된 쪽은 저 밑으로 있겠지만 여기는 아무리 우리가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우리가 좀 보존하자.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싶어서 입안했습니다. 즉 수립했습니다. 입안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입안한 다음에 그땐 누구 찾아가요? 국장 찾아가서 여기다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한번 확인해보고 맞다면은 결정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국장은 협의 심의 거쳐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안 하지만 되면은 뭐 별문 없는 거잖아요. 도장 꽉 찍어주고 서로 내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런 모든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다, 누구한테 결정 신청한다, 어떤 것은 국장 찾아간다, 어떤 것은 회장 찾아간다, 어떤 거는 그냥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직접 하는 것도 있다. 국가에 연계되지 않은 것들은 시도이지만 연계된 거는 또 국장,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결정권자 개시입 하나하나 하면서 하면 된다. 여기 있는 결정권자가 앞으로 용도구역 공부할 때 지정권자랑 동일 인물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도시군관리계에 들어있는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 해서 입안을 해서 결정 절차 밟아서 결정되면 지정하라 그 말이에요. 일단 용어는 용도지역 지정할 때, 용도지구 지정할 때, 용도지구는 요번에 전부 다 개정돼 가지고요. 우리 체계도 별로 없습니다. 용도지구가 막 미관지구 사라지고 새로 막 합치고 시설 보호지구 없어지고 다시 보호지구 생기고 뭐 시야는 막 이래 막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분할 3번 되는 것도 다 바뀌겠죠, 그죠? 이게 언제부터냐? 2018년도 4월 19일자로 시행돼요. 그럼 그때 아마 시행령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용도지구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냥 법률만 할 것이고 대통령령은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법률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정된 걸 어떻게 3번 된 걸 모르니까 행위 제한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책에다가는 내가 써놓은 겁니다. 그때 가서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때 이제 프린트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할 것이다. 아시겠죠? 미리 얘기합니다. 하여튼간에 용도지구 지정할 때에도 광명시장이 내 마음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결정이 되면 지정하는 그 말이죠. 제가 원래 지금요 좀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합시다. 야. 쉬었다 하면은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냥 이어서 1시 반까지 할게요. 대신에 오늘 그러면 5분 빨리 맞춰드릴게요. 아시겠죠?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용도지역 했죠? 용도지구를 뭐 할 때? 지정할 때. 지정된 걸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거 뭐냐? 얘가 용도구역이에요. 용도지역 아까 말했듯이 양이 많잖아요. 용도지구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안 쓰고 요 단어 쓰는 것이고, 얘도 보세요.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하면 되긴 돼요. 근데 얘는 다 쓴 겁니다. 그거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순서는 다르지만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얘가 뭐예요? 얘를 지정하거나 뭐 할 때, 자, 잘 보세요. 요거. 여기 입지규제 어디냐면은요, 여기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있죠, 그죠?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서 해야 이해될 겁니다. 25페이지에 필요하니까 아마 30페이지 말 좀 들으세요.
25페이지에 맨 밑에 나오잖아요, 내용이. 요거 하는 거 지금. 보이죠, 그죠? 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용도구역이 개, 시, 수, 도, 입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럼 여기에 2번에도 있는 용도구역이거든요. 순서는 내가 요거를 도를 빼버리고 시를 앞에 넣은 이유는 암기하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개, 도보다 개, 시, 수, 도, 입. 이게 빠르거든요, 공부하기가. 그런데, 거기 2번에 개, 시, 수, 도 있는데, 입이 없어, 입이. 그래, 안 그래? 없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 시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르겠냐? 개, 시, 수, 도는요, 용도 구역인데, 맨 밑에 입은요, 구역도 있고, 계획도 있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얘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리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잘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을, 시가와 조정 구역을, 수산자원 보호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예를 보면, 얘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거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 절차를 발부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일단 구역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반시설이 총 몇 개냐면은 54개가 있어요.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1번이 뭐라고요? 도로. 그 내가 도로를 가지고 예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빠르게. 이게 어디 있냐면은요, 뒤에 있지만 용어 정의 파트를 먼저 볼게요. 10페이지 앞에 10페이지 물론 뒤에 나오지만 왜냐면 이게 복사본이기 때문에 현재 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는 겁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쌍가로 7번 있죠. 나옵니까? 첫 번째 교통시설 해놓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많이 그 등등등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54개의 기반시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거기 나오죠, 그죠? 7개로 딱 묶어놓은 겁니다. 일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시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요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요 이제 진도 나가다 보면 여기 또 정확히 다 나옵니다. 나오지만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 기반시설이 54개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만약에 첫 번째 도로를 지금 설치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도로예요, 도로. 그렇죠? 그러면 광명시장이 도로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계획만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지만은 수립해서 설치하고 막 토지 수용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한 절차 거쳐서 하는 건 맞아. 하지만 이것도 뭡니까? 광명시장이 내 맘대로 그냥 내일부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도로를 설치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입안하고 결정되면 하라 그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가 하라 했는데 여기 습지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도로 설치하는 것도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 하라. 얘는 1번, 2번은 결정이 되면 지정해라. 결정이 되면 설치해라. 결정이 되면 정비해라. 결정이 되면 개량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 뜻이. 그러니까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입안 결정. 결정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뭐냐.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 갖고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 때 설명하겠지. 오늘 내용을 볼게요. 이 기반시설은요, 특별하게 기반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는 법률 용어는 있지만 기반시설 자체적으로서의 용어 정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추해 보면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반, 기초 있으면은 좀 편리하고 없어도 살긴 살지만
없으면은 좀 불편한 시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도로, 차도 없다고 사람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도로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집분하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저를 봐요. 도시 개발 사업은 앞으로 국토법이 맞추면 개발법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비 사업은 세 번째 법률인 정비법에서 배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 공부할 때 다시 언급할 겁니다. 이 두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만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말 그대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얘는 구역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가령 잘 봐요. 여기가 건축 행위를 못했던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가 개발장구역이었어요. 건축 행위 일절 못합니다. 증축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지 잘 안 팔립니다. 농사 짓는 거 외에는. 근데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 제한이 강한 곳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되면서 하지 못했던 것이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요, 종전에 하지 못했던 건축 행위 등등을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저것 내 땅에다 건물 막 우수순쪽으로 막 건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보기 흉한 난개발 우려됩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딱 보니까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되고 나름대로 체계적 또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관계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99%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미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구역 안에 가서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건물은 주택은 여기서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공업지역이야. 이렇게 미리 딱 정해줍니다. 왜?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광명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앞에다가 지구란 말, 무슨 지구 들어봤죠? 동탄지구, 분당지구 들어봤잖아요. 그 지구가 이거야. 분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줄임말이다. 분당지구. 광명도 있죠? 무슨 지구 있어요? 제가 개념을 봤죠, 그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아는 거. 무슨 지구? 목감지구. 어디요? 목감지구 있습니까? 그게 가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무슨 지구. 그래서 무슨 지구로 지정해서 아까 말했던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 여기는 녹지지역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떤 곳은 개발, 어떤 곳은 보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들어왔던 써봄직한 용어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이 뭐냐?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건 나중에 내용 배우겠지만, 입지. 역세권. 등등에 내가 좀 들어가서 건물 좀 지을 테니까, 개발해야 되지 않나? 지을 테니까. 뭔가 완화 좀 시켜달라. 딴 데가 10층인데 여기서 15층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의 어떤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그 지정된 곳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요거는. 앞으로 내용은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구역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계획도.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개, 시, 수도는 계획 없이 그냥 구역만. 그러니까 얘는 구역만 있다면 여기 써서 여기다 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계획이 있어가지고 현재 따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개, 시, 수, 도, 입. 일단 여기까지만. 이게 뭐라고요? 용도구역이에요. 뭐라고요? 용도구역.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볼까요? 똑같이 가야겠다. 개, 시, 수, 도, 입. 그러면 용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요? 개, 시, 수, 도, 입. 자, 따라합니다. 개, 시, 수, 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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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넘어갔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도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왜? 앞으로 봐도 관계없는 거니까. 얘는 보세요. 하나하나 내가 빠지지 않고 그러고 다 보잖아요. 그죠?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뭘 배우느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용도지역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아까 말한 그겁니다. 용도지역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그 용도지역의 뜻이 뭐야? 각각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은 얼마큼이야? 용적률은 얼마큼이야? 그러한 내용들. 용도지역도 용도지역 마찬가지고요. 용도구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단원입니다. 기반시설이 뭐야? 54개 있구나. 그것이 7개로 나누어, 54개를 비슷한 것들이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해놨구나. 그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뀌어요? 도시군계획시설로. 이거 바뀐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부른다. 이런 용어 정의를 같이 해가면서 내용 배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합해가지고는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른다. 이 사업은 공적인 개발사업이므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에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는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것들은 허가받는다. 사적 개발행위인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또 배우는 겁니다. 사업 용어 빼놓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배우고, 계획 배우고, 요거 다 뜯어서 배웁니다. 내용 다 배워서. 다 배우면은 국토법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국토법의 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 정의 파트에서 한 문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합해서 한 문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보통 두 문제, 여기에서 두 문제, 용도지역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번 두 문제 나왔어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합해서 한 문제. 용도지구가 내면 얘가 안 되고, 뭐, 그래도 돼요. 통틀어서 내기도 하고요. 기반시설에서 요번에 한 문제 나왔고, 도시군계획시설 파트에서도 한 문제, 개발의 형합 파트에서도 한 문제, 여기에서도 한 문제. 다 따지면 12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빼놓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버릴 게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마세요. 책 나오면 볼 겁니다. 하지 마세요.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나왔죠. 지난번 시험 본 거 있죠? 28회 때 시험 본 거 하지 마세요. 안 나올 겁니다. 진짜 안 나왔어요. 왜? 15페이지를 공부해야 돼요. 거기 한 문제 나와요. 매년 나왔습니다. 나봐도 오늘 안 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안 나왔어요. 요번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정도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공부는 쉬운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강의한 만큼만 하자. 요거 안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여기 뭐 안 했으니까 하지 마요. 그냥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좋은데 한 것만 보고 난 다음에 왜? 요것만 다 정리해도 헷갈리고 어렵단 말이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양을 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배운 만큼만 복습해서 하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이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뭐 했죠? 지난주에 복습 말고 일단은 오늘 한 것만 광역도시계획 했죠. 그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지정이 없이는 수립할 수가 없다 그랬죠. 광역계획권에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말고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도 돼. 보면 어때? 뭐 어차피 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구죠? 국장 또는 도지사. 그죠? 예. 시도에 걸쳐 있으면은 국장이 지정해주고, 같은 도에, 즉 도에 있으면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지정해준 광역계획권 안에 들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시도에 걸쳐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3년 이내에 국장한테 승인 신청한다. 시군에 걸쳐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3년 이내에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만약에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국가계획은 국장이 수립한다. 하지만 시도 플러스 국장, 시장군수 플러스 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가 있고, 공동 수립할 때에 시장군수가 빠지고 당신이 혼자서 단독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때 받아들여지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원칙은 정의는 하여야 한다. 예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인권자는 곧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랑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도지사 끝.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은 한계 도시 아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 누굽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끝. 국장 X, 도지사 X. 하지만 시장, 군수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는다. 누구한테? 도지사. 나머지 특, 광, 특시, 특도는 본인이 수립해서 절차를 통해 통과되면 그대로 확정한다. 하지만 지역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다.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갖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인접한 특광 등등 도시와 포함될 때에는 원칙상 광역도시계획이지만 인접한 지자체장과 협의하면 협의가 잘 되면은 인접한 도시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다. 그죠? 집행계획이다. 우리랑 관련이 있다. 용어는 수립 승인이 아니고 입안 결정이다.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입안하여야 하고 예외, 도지사, 즉 국장,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지만은 수산자원보호지구만큼은 회장도 입안할 수가 있다. 결정권자, 원칙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장이다. 하지만 일반 시장과 군수는 입안권자이긴 하지만 결정 못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한다. 단 우리가 배웠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만큼은 광명시장도 본인이 직접 입안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건 예외 있지만 요거 빼는 건 전부 다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도지사.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장 찾아가서 결정을 받는 것이 있더라. 개시입. 개시입. 뭐라고요? 개시입. 한 번 더 시작. 개시입.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성구역. 입.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다만 시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과 연계가 될 때에만 이러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당연히 회장이 결정권자이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장이 결정권자이다. 이게 바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이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엔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지자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 절차 밟아서 그 입안 결정 절차 밟아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지정해라. 다시 말하면 결정이 곧 뭐라고요? 지정입니다. 지정.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구역 빼고 개, 시, 수, 도, 입까지 시작. 개, 시, 수, 도, 입. 다 같이 한번 시작. 개, 시, 수, 도, 입. 당연히 입은 계획까지 포함해서 요거는 뭐라고요?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안 결정 절차를 밟아서 지정한다.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지정한다. 개발시설 54개의 개발시설 도로 설치할 때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냐 안 되냐 입안 절차 입안 결정 절차 밟아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설치하고 그때 가서 정비하고 그때 가서 개량한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나중에 급업 가서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 단계를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에도 지정된 곳 안에 들어가서 계획 수립할 때에도 똑같이 입안 결정 절차를 밟아서 지정하고 이후에 계획을 수립을 한다. 까지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 파트는 일부 안 했어요. 근데 자 이제 한두 개 하고 마칠게요. 어디 보시냐면 다른 것들은 나중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36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거 이어서 봅니다. 36페이지. 보입니까? 중간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보이죠? 1번,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줄 거세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저를 봅니다.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도 좋다고 결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정해도 좋다고 결정 난 것이지 어떻게 설치한 거라는 건 아직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는 설치할 좋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도로, 즉 지형도면 지도. 아, 요렇게 설치해야지 도로 지도 요 그림입니다. 여기 뭡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다 작성되면 작성했다고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그 고시한 날부터 뭐라고요? 효력이 발생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매년 강의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죠. 고시한 날이 다음 날이 아닙니다. 다음 날 X. 아시겠죠? 빨리 적어, 거기다가. 다음 날 X. 고시한 날부터죠. 고시한 날의 다음 날 띠. 틀렸습니다. 아주 단골 지문. 이번에 기득권 보호는 냅두고요. 그 다음에 쌍글 3번 37페이지 3번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작성하게 되면 요것만 보세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저를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왜 입안했습니까?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죠. 그죠?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형도면 작성도 누가 합니까? 입안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로 설치하고 싶어서 입안했고 입안 결정 받았고요. 그러면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겠죠. 뭐를? 지형도면을. 그러니까 거기 지형도면 작성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라 그 말이에요. 입안권자. 됐죠? 그 정도면 이해하세요. 세부적 보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이거는 뭐 나중에 봐도 쉬운 거니까요. 뭘 보냐? 상관 4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재검토 몇 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그 정도만 알아주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번에 1번. 1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급하게, 빨리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같이,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는 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지? 있다. 이런 것들과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틀을 공부한 계획 파트이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물론 이제 다음 주가 이번 달 마지막이죠, 그죠? 이번 달 3주 있으니까죠. 월요일 날 공법이. 그다음에 12월 달은요 공법이 3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마지막 주는 성탄절이에요. 월요일 날에. 그냥 올 거예요? 안 돼. 나 와이프랑 교회 가야 돼. 안 돼.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에는 1월 1일 신정이에요. 그러니까 3주 뒤에 봐야 돼. 어떡하냐. 그래서 공법은 3주까지만 합니다. 까지만 하고 끝내놓고 그러니까 이번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고 난 다음에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뭐 하느냐? 39페이지 나오잖아 봐. 그죠? 네. 제목만 시작.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금 잘 봤네. 요거 빨리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요거 벌써 이제 요거 공부하고 요거 하다 보면은 다 하면은 이제 할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음 주부터 간략하게나마 하겠습니다. 질문. 뭐 알아 질문하지.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뭐 이게 추운 겨울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결석하지 마시고 꼭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